자유의 창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유의 창 김재홍입니다. 자, 2021년 1월 6일 날, 1월 6일이 지나서 1월 7일이고요. 1월 7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월 7일 아침이 되는 시간입니다. 네,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이제 저녁 시간이고요. 네,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. 큰 변화가 있었고, 네, 정말 심각하고, 네, 심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. 네, 그동안 이 미국에서의 그 상하 양원 합동 회의의 결과를 보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 조치를 취해야 된다. 네, 그 선 조치라는 것은 뭐 계엄령 선포라든가 뭐 반란 진압법이든가 동원을 해서 네,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하고 네, 부정선거 혐의자들을 체포해야 된다. 뭐 그 방법은 이제 원론적인 그런 주장들을 우리가 해왔는데 자, 트럼프 대통령은 뭐 결국은 이제 의회에 의결까지 왔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. 결과는 뭐, 네.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스윙 스테이트 6개 주에 부정선거 논란이 있는 6개 주의 선거인단을 의회는 확정을 지었습니다. 그리고 그 의장을 맡았던 것이 마이크 펜스 이 부통령인데 공화당인데 자,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왔는데 거부권 행사를 안 했습니다. 그 안 한 걸 놓고 이제 배신을 당했다.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요. 자, 배신을 당했습니다. 배신을 당한 건 배신을 당한 거고 또 그 표결 숫자를 보게 되니까 민주당은 네, 총 218석 중에 전원 218석이 네, 그 오브젝션 거부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. 반대. 똘똘 뭉쳤습니다. 그런데 이 공화당은 네, 공화당은 전원 똘똘 뭉쳐봤자 201석밖에 안 됩니다. 201대 218인데 그나마 그 201석이 쪼개져가지고 네, 122석은 거부권을 행사하자. 그러면 79석은 네,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. 민주당과 같이 같은 입장이 됐습니다. 그래서 배신자가 79명이 나왔습니다. 이렇게 되면 이 구도는 말이죠. 그 2016년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구도하고 너무 유사합니다. 아주 판박이에요. 판박이의 모습이 나왔습니다. 배신자가 공화당 내에서 배신자 나온 이 숫자가 대한민국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의 배신자 62명 네, 국회의원들 그 숫자 뭐 그 정도의 비율입니다. 네. 그래서 이거는 야, 이건 어쩌면은 네,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던 그 프로세스 그걸 전체를 아예 수출을 한 것 같아요. 네. 그대로 가져다가 미국에서도 작업을 해가지고 거의 맞춘 것 같은 네, 맞춤형입니다. 이 아주. 자, 그래서 결과는 뭐 네, 바이든과 까말라를 네,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정하는 데에 자, 297명이 찬성, 122명이 반대 이렇게 된 겁니다. 자, 이 숫자만 보게 되면 아, 이제 바이든 진영이 297석, 트럼프 진영이 122석. 이거 뭐 게임이 안 됩니다. 그렇죠? 네, 게임이 안 되는데 자, 이게 이제 바라보기에 따라서는 야, 이거 겨우 122석밖에 없구나. 남아있는 군사가. 자, 그렇게 볼 수도 있고, 네,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무려 122석입니다. 무려 122석. 자,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사정을 보면 자, 대한민국에서는 4.15 부정선거 때 달랑 한 명입니다. 민경욱 그 의원이라는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. 네, 부정선거에 맞서 싸우겠다는 인원이 전체 그 국회의원들 중에 단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미국에서는 훨씬 양호합니다. 122명이나 있습니다. 이 122명이 나서서 부정선거에 맞서서 싸워준다면 뭐 그렇게 밀릴 상황도 아닙니다.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뭐 계엄령이나 반란진화법을 사용하라는데 그걸 못 해왔습니다. 그걸 못 해온 이유가 있겠죠. 네. 그런데 그게 이제 좀 짐작이 됩니다. 여기서 이 297대 120이라는 이 숫자에서 과연 마이크 펜스가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었을까? 할 수 있었을까?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마이크 펜스는 이 기세에 눌려서 도망을 간 거죠. 자, 그 도망을 간 것을 두고 이제 배신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말이죠. 네, 배신. 아, 배신일 수도 있고 용기가 없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 트럼프 진영에서 기대했던 것을 채우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.
자, 그래서 이제 흔히 평가하기를 이 마이크 펜스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까지 숨어있던 그 트로이 목마 배신의 카드가 아니었냐 이렇게 보는 거죠. 자, 아무튼 이제 그 바이든 진영, 우리 바이든 진영을 흔히 이제 그 늪지대의 파충류들로 보이죠. 악어쯤으로 표현을 합니다. 네. 자, 그럼 이 파충류 진영이 과연 승리를 한 거냐? 네, 과연 승리를 한 거냐? 아, 뭐 이제 조화를 하겠죠. 왜냐하면 그 의회에서 상하 양원 합동 회의에서 당선인으로 이제 인정이 되게 되면 많은 부분이 달라지죠. 백악관에서 이제 주인 행사도 할 것이고요. 그렇죠? 그리고 국방부에서 그동안 정식으로 대통령 당선자로 인정을 못한다 해서 정식 보고도 안 해왔는데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당당히 요구를 하겠죠.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그 상하 양원에서의 이제 그 표결 결과는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. 미국 시간으로 1월 7일인데 7월 1일 아침인데 정식으로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1월 20일까지 자 이제 남은 시간 트럼프 대통령한테 남은 시간은 이제 불과 한 12일, 12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과연 12일 안에 과연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이제 그것이 궁금해지는 거죠. 네. 자 그럼 이 배신의 카드 마이크 펜스가 이 그동안의 계엄령을 선포하라 했는데 그 선포를 못한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죠. 왜냐하면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제 군사작전이 들어가는데 이 배신을 때릴 수 있는 믿을 수 없는 존재가 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고 하면 그 작전 모든 정보가 새나갈 수가 있는 거죠. 네. 거부권을 행사 못한 걸 두고 이제 배신자라고 하는 것까지는 좀 무리일 수는 있지만, 네. 현재로서는 이제 배신자라고 본다고 하면 마이크 펜스 같은 존재가 부통령이라고 하면서 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한 작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옆에 앉아 있다가 그 정보를 바이든 진영에다가 넘겨준다고 하면 그 계엄령 선포는 성공할 수가 없죠. 반란진화법이든 계엄령이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그 트로이 목마에 해당하는 그 수암프 세력의 수암프의 그 파충류 세력 중에 한 명이 1월 6일, 그러니까 1월 6일, 1월 7일 상원, 하원, 그 양원 합동 회의의 결과로서 그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얻은 것과 잃은 것을 따지자고 하면 정말 많은 이제 국민들에게 또 뭐 미국 국민들뿐만이 아니죠. 많은 세계에 그 관심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그 세계의 모든 세계인들에게 상당한 이제 실망감을 주고 걱정을 안겨주죠. 걱정을 안겨주면서도 한편으로 얻은 게 있다면 뭘 얻었냐? 의심스러운 존재의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었다. 그러니까 마이크 펜스의 스탠스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인 겁니다. 이 황금 같은 시간, 어쩌면 실기를 할 수도 있는, 이제 자칫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시점까지 극한의 단계까지 몰고 왔다 이렇게 보입니다. 왜? 그 내부의 배신자를 확인하기 위해서. 그래서 얻은 것은 뭐냐? 확인했다는 겁니다. 마이크 펜스가 과연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? 그 122대 297이라는 그 숫자 때문에 결국은 이기지를 못합니다. 그런데 그 회의의 의장이라는 지위를 활용해서 부정선거를 좀 확인하도록 해달라. 그래서 시간을 벌어달라는 거죠, 사실은. 시간을 지나면 결국에는 또 임기일은 다가오는 것이고 대통령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뭐 대통령 대행을 하든 아니면 전임 대통령이 계속해서 임기를 유지하든 어쨌든 뭐 마이크 펜스가 확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우군이다 하는 것을 확인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확인을 안 시켜주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결정적으로는 뭐 이제 배신자의 모습으로 이제 낙인이 찍힌 겁니다.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오른팔을 잃은 것다, 한 팔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
애매한 존재, 정말 거사를 앞두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배신 때릴 수 있는 존재를 확인했다 하는 것이 이제 얻은 소득이라면 소득이겠습니다. 그렇죠? 자,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는 카드가 뭐냐? 카드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카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는 뭐 단순하게 계엄령 선포, 반란 진압법, 어쨌든 뭐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하고 증인들을 확보해달라, 그런 요구였는데, 자,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남은 12일, 남은 12일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 것이냐. 새로운 당선인이 확정된 입장에서는 이제 바이든 진영에서는 더 맹렬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고 들어옵니다. 그리고 협박도 합니다. 남은 12일 지나고 나면 당신은 이제 감옥에 갈 수도 있다. 뭐 내지는 내란 선동을 한 것이다. 반역을 꾀했다. 막 이렇게 공격이 들어옵니다.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거죠. 자,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위축돼서 이제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 될 것인지 아니면 뭔가 반전에 뭔가 반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지는 거죠.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줄 카드가 남아 있는 것이냐? 야, 이제 이 부분인데 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싸움의 본질을 좀 알고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자, 이 중공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분입니다. 그리고 그 공산주의 중공이 부정선거라는 선거라는 형식을 취해서 부정선거를 통해서 미국을 현재 전복하고 있는 것이다. 이거는 외세 침략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상하양원, 저 중공에 의해서 장악된, 중공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의회가 결정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순순히 따라가면서 이 부정선거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부정선거 당선자들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준다는 것은 그 넘겨주는 자체가 반역이죠. 내용을 알면서도 전혀 모르고 그냥 성향은 뭐 친중 성향이지만 뭐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넘겨줄 수밖에 없다. 이런 입장이라면 그렇지. 그게 이제 뭐 반역까지는 뭐 언급한다는 게 무리수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 모든 정황을 알고 있으면서 중공에 의한 부정선거를 통한 미국에 대한 침략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서 순순히 대통령의 자리를 넘겨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.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싸움의 본질을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. 알고 있다고 봅니다. 그럼 여기서 대통령의 자리를 넘겨줬을 때 어떤 그러면 결과들이 앞으로 나올 것이냐, 상상하기가 힘든 결과가 나오는 거죠. 앞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는 아예 의미가 없어집니다. 그리고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가 저 중공 전체주의, 공산 전체주의죠. 공산주의 독재 전체주의 나라. 소수만 권력을 누리면서 호화호식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노예나 다름없는 농민공의 처지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의 모델이 미국에서 전개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 참 이건 뭐 비극입니다. 그렇죠? 앞으로 비극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12일 동안 액션을 안 취할 경우에는 미국은 굉장히 불행해지고 이거는 뭐 한두 사람 협박받고 뭐 세상을 달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. 어마어마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.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그럽니다. 권력을 이양하고 계속해서 부정선거와 싸울 예정이다. 이러한 그 성명서라는 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근데 그것은 사실 확인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.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입장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반역자입니다. 그리고 미국 국민들에 대한 배신입니다.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까지 이제 과연 내 측근에 배신을 때리거나 나약한 사람이 누군가 확인을 하고 배제하는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. 그렇게 보입니다.
이제 오늘 하루하루가 네, 뭔가 급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며칠이 또 지나고 나면 또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고,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진영에게 굴복했다고 한다고 하면 자, 우리 인류에게는 정말 재앙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정말 하루하루 피말리는 하루하루가 진행이 될 것이고,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정말 초긴장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정말 깨어나야 되는 시기입니다.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일을 도모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, 말 한마디라도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면서 이제 뭔가 반전이 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. 자유의 창 시청 여러분, 너무 힘든 시기 서로 이제 위로가 되면서 그런 넘어가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